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원래 안녕하십니까 인사는 안 해요. 맨날 다들 안녕하시니까. 근데 오늘 첫 이제 강의이기 때문에 오늘만 안녕하십니까를 했어요. 자, 간단하게 이제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하겠는데 지도사가 이제 1차, 2차, 3차 전체 보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1차에서 한 과목 보고 2차 면제 받고 3차 면접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서 보시는 분이 3차까지 보시는 분이 뭐 대략 한 절반 정도 되고, 이렇게 되시는 분이 절반 정도 되는데 2024년도 기준으로는 3차까지 해서 면접 보시는 분이 한 1256명인가 정도 됐습니다. 여기 3차 면접을 보시는 분들인데, 물론 작년도 23년도 면접 탈락자들이 뭐 절반 정도 계시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탈락자가 한 600명 되고 신규로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 또 6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기타 뭐 다른 자격증으로 면제받는 사유가 있는 거고, 이분들은 면제 없이 1, 2, 3차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여기는 뭐 다른 자격증이 있다고 이걸 다, 사실 1과목도 뭐 공부 안 하고 시험 봐도 어느 정도 합격하시거든요. 그래서 면접만 보고 어떻게 자격증을 주고 우리는 왜 1, 2, 3차를 다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3차 면접을 합격하시려면 1과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1과목이 거의 이 정도,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는 얘기 그 정도 이해를 하셔야만 면접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1번 주의사항이 1권 전체를 이해해야만 3차를 패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제받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물론 2차, 2과목은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4년도 기준으로는 거의 뭐 조금 공부하면 다 전부 합격을 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이렇게 1, 2, 3차를 다 하신 분하고, 그리고 면제받고 거의 면접만 보시는 분들하고 차별을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은 면접 통과율이 좀 높아요. 거의 높은데 이분들은 거의 통과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공평하다. 세상은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뭐 바쁜 관계로 다른 자격증을 취득 못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1, 2차, 특히 2차 면제 받고 면접만 살짝 봐서 합격을 하는 이런 불합리함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대신에 공평하게 대부분 다 탈락을 시키니까 여러분들은 차라리 다른 자격증이 있으셔도 1, 2, 3차를 모두 응시하시는 것이 합격의 어떻게 보면 비결이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1과목이 이제 1차 시험이 보면 꽤 쉬워 보이긴 하는데 합격률이 뭐 그다지 높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1과목이 어떻게 보면 탈락시키는, 그러니까 점수를 좀 낮게 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문제들이 상당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1과목에 이제 1과목에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안전 일반이 있고 기업 진단 그러니까 기업 진단 지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3과목이 좀 어렵고 2과목은 쉽고 1과목은 법을 외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법이 많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고 안전보건 규칙이 있고 표준안전작업 지침이 있고, 이걸 다 암기를 한다고 해서 실제 암기가 잘 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자기가 과다하게 천재성이 있다 이렇게 과장하지 마시고,
내 기억력이 사실 그리 머리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겸손하게 가지시고,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기억을 하시고, 억지로 기억한다든지, 앞잡다서 암기하신다든지 이런 무모한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지도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우스운 것이 앞잡다서 암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1권이든 2권이든 또 면접 볼 때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이해를 하시면서 대비하시는 것이 실제 시험에서 가장 유효하다. 막상 우리가 비유하자면 어렸을 때 우리 그거 했잖아요. 태권도 배웠단 말이에요. 태극 일장 뭐 하고 그러는데 실제 싸움을 하면 태극 일장 안 나오잖아요. 그 시험도 똑같거든요. 앞잡다서 암기하시면 막상 시험에 보면 뒤죽박죽 생각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의미 없는 일은 하지 마시고 이제 숨어 있는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제가 설명드리면 그 부분 중점적으로 이제 메모 별도로 하셔서 대비하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항상 명심하셔서 모든 것을 암기하려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이슈를 해놨는데 최근 이슈에는 요거는 뭐 나온 지가 좀 오래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 취임하면서 발표한 건데 뭐 좀 최근 이슈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도 뭐 시험에 나와서가 아니고 한번 읽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넣어놨는데요. 여기서는 뭐 이런 거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제도 락아웃, 태그아웃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3대 사고 유형, 8대 요인 기타 등등 이런 거나 이 정도를 한번 눈여겨보시고 꼭 로또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고 시간이 안 나시면 뭐 안 읽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특이한 것이 2026년도까지 CPR이 가능한 근로자를 그러니까 심장 제세 동기를 사용이 가능한 근로자를 50%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현재도 이 두 개 정도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법이 산안법하고 법이 다른 거예요. 이건 법은 법인데 이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 규정이 있고 이건 산업안전보건법이고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암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지 마시고 쓸데없이 이걸 다 암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쉽지 않아요. 헷갈려요. 이거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건 안 하시는 거고 이것만 하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제 중대재해가 뭐고 뭐 사업주의 안전조치가 뭐고 보건조치가 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 범위가 한 명이 사망하거나 3개월 동안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라든지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 발생된 걸 중대재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는 이 정도는 저 기사 시험에도 안 나올 정도로 누구나 다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게 만약에 암기가 안 된다고 해서 뭐 억지로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의미 없어요.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다만 넣어놓은 거예요. 참고로 왜냐하면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사업주는 어떻게 하고 뭐 기타 뭐 진단을 하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 범위를 이렇게 정해놨다라고 설명드리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이걸 암기를 하시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데 뭐 장황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 위반하면 어떻게 하고 2차, 3차에 어떻게 하고를 적어놨는데요. 이 부분도 시험에 한 문제 정도를 내고 있어요. 내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25문제 중에 모두 이 25문제를 맞춰버리면 우리가 시험 문제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인지는 몰라도 몇 문제는 틀리라고 맞추지 말아주세요라고 문제를 내는 거니까 이것까지 다 암기하실 생각을 갖고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 않냐 생각됩니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하세요. 이런 게 있구나.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기관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당연히 2차 위반 없으니 바로 한 번에 지정 취소죠.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해도 지정 취소고 이건 2차, 3차가 없겠죠. 그런데 이 정도 시험을 내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낼 수 있겠죠. 위탁받은 사업장에 대해서 최근 1년간 3회 이상 수탁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첫 번째는 1개월 정지, 두 번째는 2개월, 세 번째는 3개월 정지.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거 기억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으니까 뭐 시험에 뭘 낼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뭐 이런 게 있는데 구태여 내가 하지 않고 그냥 한 문제 정도는 내가 그냥 운으로 맡겨서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거지 이것까지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중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한 문제 나오면 분명히 이런 문제를 내겠죠. 그러니까 1차 시험도 그렇고 2차 시험도 그렇고 이제 그 불합격이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지금 저한테 수업을 듣는 분들이 강의 듣는 분들이 전부 합격하지는 못하셔요. 그러니까 불합격을 하신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솔직히는 더럽니다. 대부분 합격을 하세요. 근데 어떤 유형이 합격을 하냐면 모든 사항을 전부 맞추려고 그러니까 난이도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시험을 대비하시면서 난이도라는 게 있는데 난이도에 따라서 이런 A형 문제는 좀 학습 기간을 좀 많이 갖고 B 정도는 뭐 보통 정도 하고 C 등급은 안 한다 이런 난이도를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난이도 없이 A, B, C 구분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공부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탈락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버릴 거는 버리고 뭐 이건 매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눈치껏 하시는 것이 합격의 요령이 아니냐. 유난히 제가 제 기억으로 이제 24년도에 2차 시험을 보시는 1차 시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책만 뚫어져라 열심히 하셔도 합격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2차 시험은 좀 약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면서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오셔서 하는데 이분은 도저히 합격할 사람이 아닌데 합격을 하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눈치가 빠른 거예요, 그 사람은. 암기 거의 안 하고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제가 강조하는 부분만 살짝 했더니 뭐 70점인가 맞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다시 말하면 뭘 말하냐면 이게 눈치를 말하는 거거든. 눈치껏 하시라 이런 얘기지. 네? 눈치껏 하셔야지 몽땅 암기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눈치껏 하시라.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눈치껏 하면 제가 이것도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행정처분 기준인데 이 중에서도 시험 문제를 내면 이걸 내겠죠. 뭐 앞에 거 제 아무리 읽는다고 머리에 다 기억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럼 대부분 보시면 거짓으로 되어 있는 건 1차가 끝이에요. 2차, 3차가 있을 수가 없죠. 왜? 취소를 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1차에서 취소가 되는 것은 2, 3차가 없어요. 이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죠. 시험에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위탁 어쩌고저쩌고에 대해서 첫 번째는 1개월, 두 번째는 2개월, 세 번째는 3개월 이런 건 시험에 내면 다 맞추잖아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시지 지금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보시면
1차에 지정 취소가 되는 거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시험을 안 내지? 보기를 들 수가 없잖아요. 다만 1개월에 1차에 1개월, 2차에 2개월, 3차에 3개월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오죠. 왜? 너무 뻔한 걸 이걸 시험에 왜 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거는 뭐가 있냐면 이런 거밖에 없죠. 이런 거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얘는 하나는 1개월, 두 번째는 3개월, 세 번째는 6개월. 이런 거는 좀 다르잖아요. 차원이. 그러니까 얘는 시험에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안전관리 전문기관, 보건관리 전문기관에서도 위반 사항이 생겼는데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건 1개월, 1개월. 그다음에 3개월, 6. 얘는 경우가 매우 다르잖아요. 왜냐면 1, 3, 6이 아니고 1, 2, 3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시험에 나온다면 요거 하나 이 페이지에선 이게 하나 있고 1, 2, 3을 내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내겠습니까? 1, 3, 6을 이거는 1, 3, 6 이런 건 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페이지 기준으로 보면 4번이나 6번 아니면 안 나오죠. 이거 하늘이 무너져도 안 나오.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야 안 나오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령껏 하신다면 이제 보기를 보시고 눈 감고 그냥 우리 속된 말로 찍으면 돼요. 어떻게? 136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찍으면 거의 그게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읽어보지 마시고 그냥 시험에 나오면 136 찍으시면 뭐 안 나오면 다행이고 나오면 136 하시는 거지 괜히 쓸데없이 여기에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넘어가세요 이런 건.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많은 걸 어떻게 외우라는 겁니까? 외울 수가 없어요, 이건. 자, 법이 있는데, 법에 이렇게 보면 출제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돼 있어서 법이 유난히 산업안전보건법은 1년이면 몇 차례를 바뀝니다. 한 많으면은 그 법도 있고 시행령, 규칙도 있고 지침도 있고 많은데 항목으로 보면 1년에 한 20번 바뀌어요. 그래서 뒤죽박죽 바뀌어버리는데 그래서 바뀌는데 토시 하나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하기로 하였다. 근데 하지 않기로 하였다인데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해서 개정되고 그러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큰 맥락을 보면 제가 이것이 7월 그러니까 2024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7월 1일 기준인데 이게 그러니까 24년 5월 17일 날 시행되는 기준이라고 했지만 7월 내년까지도 같아요. 이거는 22년도도 지금 녹화하는 이게 제가 촬영하는 시점이 24년도 지금 7월 달이거든요. 7월에서 8월 사이에 촬영을 하는 중인데 그 중에 조금 바뀌면 제가 이제 바뀐 부분은 보완해 드려요. 그런데 시행은 이렇지만 제가 녹화하는 시점은 지금 7월이나 8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법률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법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강의를 안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법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몇 조 몇 시행령 몇 조 몇 항에를 준수할 것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저는 그냥 책을 옮겨놓은 게 아니고 시행령도 이렇게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어요. 이 책에. 그러니까 시행령이 있고 또 시행령을 보시다면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몇 조 몇 항에 따름 이렇게 하면 저는 이걸 또 다시 표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이 교재를 하나로 보시면 법, 시행령, 규칙, 지침을 몽땅 다 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태여 그렇게 찾아보지 마시고 이 책만 이 산업안전보건법만 보시면 전체 법부터 규칙, 지침까지 몽땅 한 번에 학습하게 되시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인데 이 부분은 뭐 23년도 8월 8일 개정을 조금 해놨는데 뭐 은는이가 정도 바뀐 거예요. 큰 의미는 없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용어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로 보세요. 예,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근데 이제 그 건설업에 안 계시고 이제 다른 직종 하시다가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걸 모를 수 있어요. 도급 이런 말이 나와요. 도급인, 수급인. 그러니까 일반 제조업에는 도급인, 수급인이 뭐 있긴 있지만 별로 없어요. 일반 제조업에는 OEM이라고 해서 OEM. 그렇죠? OEM 상표 부착 방식이 있고, 그러니까 제품은 삼성전자인데 만드는 거는 삼성전자에서 안 만들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전제품은 삼성전자에서 안 만들어요. 다 하청, 뭐 다른 동양, 뭐 이상한 회사,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고 처음 듣는 회사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건설업은 현대건설에서 지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현대건설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이 아파트를 지었냐? 그게 아니고 뭐 기초공사는 뭐 어디에서 해서 하고, 그다음에 뭐 콘크리트 공사는 어디에서 하고, 뭐 철근 공사는 어디에서 하고, 마감은 어디에서, 그러니까 타이틀만 현대라고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 이 협력 회사에서 한 거죠. 그래서 이거 협력 회사를 그러니까 도급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타인에게 그러니까 맡기는 사업죠. 그러니까 건설업은 발주자가 있습니다. 발주자가 있어요. 발주자가 누구를 말하냐 하면 발주자는 이제 시행사죠. 시행사라는 건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시행사. 그러니까 작은 건물은 내가 시행사도, 여러분 자체가 시행사도 될 수 있고, 큰 건물은 그러니까 교량 그런 거 빼고요. 그러니까 토목시설 말고 건축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건축물이 좀 익숙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시행사가 개인이 될 수 있고, 개인. 그 다음에 시행법인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시행사 가장 큰 것은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 자체가 시행사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금융지주, 그다음에 신한금융지주, 심지어 삼성화재, 삼성생명, 뭐 미래에셋 등등이 전부 어떻게 되냐면 발주자예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삼성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있고, 아니면 현대자동차가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삼성전자 공장을 새로 짓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 증축을 해요. 그러면 요 사람들은 발주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자기네 삼성전자 직원들이,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건물은 못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청을 준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청을 주냐면 설계는 누가 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니까 설계를 계열사 사무가 하겠죠.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실제 하는 거는 삼성물산이 해라라고 해놨죠. 하겠죠. 그러면 삼성물산이면 삼성전자는 발주자이고 설계는 사무고, 이건 해당 사항이 별로 없고, 삼성물산은 이게 바로 뭐냐면 시공사가 되는 거죠. 시공사. 그죠? 네, 그러니까 요것은 그러니까 요 삼성전자는 도급인이고 삼성물산은 수급인이 되는 거죠. 수급인. 예, 그렇게 되는 체계를 말합니다. 요거는 왜 좀 자세히 했냐면, 지도사를 합격하셨어요? 지도사를 합격하셨는데 나이가 좀 어리셔요. 어리다는 것은 몇 살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30대가 있고 40대가 있어요. 그 중에 특히 30대다 그러면 지도사는 어디로 가는 경우가 몇 명 더러 있냐 하면 요 삼성전자로 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왜? 발주자의 안전보건 조치가 있거든요. 안전보건 대장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걸 검토하는 사람이 물론 기사 경력, 건설안전 산업기사 경력도 있지만 그분들을 채용하는 경우는 없고, 지도사 기술사는 채용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대한민국 대부분의 제조업은 전부 발주자죠. 왜냐면 자기네 공장을 지으면 하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하셔서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이쪽으로 가는 분들이 꽤 계시죠. 예. 삼성전자에 저한테 배운 제자들이 현재 몇 명, 13명 정도는 여기 근무하고 있고, 건축팀에 2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13명은 저한테 배워서 자격을 취득하시고 삼성전자로 재입사를 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도급인, 수급인 설명을 드렸고, 발주자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이 정도를 이해하셔서 용어에 도급인은 뭐고 수급인은 뭐고 발주자는 뭐이구나, 요걸 한 이 체계를 이해하시면 앞으로 학습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